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016년도 직업상담사 1급 중에서 2회차 노동관계 복귀 문제 요거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횟수가 지금 2016년이다 보니까 내용이 오래돼서 지문이 되게 짧게 나오죠. 그래서 이쪽은 단답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보고 나와서 찍으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자, 고용정책기본법상 대량 고용 변동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때 신고할 인원에 그 뒤에 보시면 1개월 내 기간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 자, 거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누구인가 이 얘기인데, 자, 요거는 쉽게 보시면은 우리 법에 따르면은 여기 이직하는 근로자에 집어넣어야 되는 근로자는, 자, 첫 번째 일용 근로자 집어넣습니다. 다음에 자기 사정이라든가 귀책사유 이직하는 사람 집어넣습니다. 다음에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고용된 사람 집어넣습니다. 됐죠? 그리고 2번에서는 수습된 날로부터 6개월은 너무 길어. 그 수습은 보통 수삼이에요, 수삼. 3개월 내인 사람, 요거를 일단 집어넣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일용 근로자고 수습은 보통 수삼이 수삼. 됐죠? 3개월 내인 사람, 요거를 말한다. 조금 뭐 단순 암기상이니까 숫자만 좀 체크해 두십시오, 이렇게. 자, 다음에 82번. 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서 뒤에 요건 성희롱 문제죠. 자, 최근에 문제되는 성희롱 금지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인데, 자, 첫 번째, 성희롱은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1년에 한 번 이상 예방교육 해야 되겠죠. 안 하면 이거 과태료 때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다 직접 이거를 예방 강사를 채용할 수도 있지만 외부 기관에 위탁도 할 수 있다는 거 맞죠?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성희롱이 발생된 경우에 확인되면은 그때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나 그 밖에 준하는 조치를 반드시 사업주가 해야 됩니다. 확인이 됐으니까. 마지막,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입니다. 피해자. 자, 또는 자,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 지금 이 사람들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죠. 그러니까 이런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장 질서 문란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에 따르면 불이익을 취해가지고 이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위자료를 보상해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희롱이 발생하면 보통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서 또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많이 가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급자 힘이 센 가해자에 대해서는 일단 웬만하면 배제하고, 자, 피해자 너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해서 피해자를 내보내죠. 그죠?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런 주문을 두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상식에서. 다음에 83번 보시면, 자, 이것도 뭐 수없이 많이 나왔던 질문인데, 직업안전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뭐 쉽게 얘기했을 때 벼룩시장. 자, 이 사업자가 준수할 사항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옳은 겁니다. 자, 구인자 연락처를 구인자, 사용자겠죠? 연락처를 신원이 불확실한 사서함으로 표시하며 구인 광고까지 게재할 것. 이렇게 되면은 누가 근로자를 뽑는지 알 수 없잖아, 이게. 불법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게재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됐죠? 두 번째, 자, 직업정보 매체, 구인, 구직 광고에는, 벼룩시장에는, 자, 구인, 구직자, 주소, 전화번호는 들어가는데, 자, 직업정보 제공 매체 사업자의 전화번호 안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 세 번째, 자, 그 매체에는 무료다, 자, 우리가 추천한다, 이런 말은 사기니까 들어가면 안 돼. 됐죠? 다음에 네 번째, 자, 구직자 이력서 발송을 다른 사람이 대행해준다, 다음에 우리가 추천서 써준다, 이것도 중간 착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쉽게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용어만 정확하게 알면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접근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8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 자, 보험을 위해서 기금을 들어두는 거죠. 자, 이때 이 기금의 용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 돈 어디다 써야 되느냐, 이게인데, 이거 외워두십시오. 자, 이거는 징수금 대납, 요거는, 자, 용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다른 거 다 외우기보다는, 자, 용도에 들어가지 않는 거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돈 가지고 나중에 실업급여라든가 뭐 육아직급여, 출산 전후급여 이런 거 다 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들어가는 걸 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정답에 해당되는, 자, 징수금 대납 반대되는 거 요걸 기억하십시오, 그냥. 왜냐면 들어가는 용도는 너무 많아, 이게. 그 정도 해두시고 요거는. 자, 다음에 85. 자, 기준 고용률 매번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 자, 기준 고용률은, 자, 고령자를 몇 프로 채용해야 되느냐 이건데, 요거는 업종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업종은 요거, 자, 제2부대가 수육을 줬다. 자, 제2부대 수육.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제조업은 100분의 2%. 됐죠? 다음에 요거는 부동산, 임대업, 운수업. 요거는 6%. 100분의 6. 됐죠? 그 외 나머지는 3%. 됐죠? 요 사안은 제조업이니까 제2 해서 100분의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단순 암기상이니까 이거는 딱 나오자마자 제2부대 수료 써고 나서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자, 넘어가시고. 자, 86번. 86번. 자, 헌법상 노동관계 조항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노동기본권 문제겠죠. 첫 번째 보시면, 자, 국가는 고용정진이라든가 적정임금은, 자, 노력만 된다 그랬죠. 최저임금은 반드시 시행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로조건 기준은 근로시간, 임금, 이것들은 자, 법률로 정하는데 막 정하지 말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즉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률로 정해라. 자, 이 법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리고 사회제약자인 여자랑 연소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받지만, 자, 우선적인 기회를 부여받는 거, 이거는 여자 연소는 특별한 보호를 받지만 우선 기회, 이거는 국가유공자 등의 상위 문경 등의 유가족을 말하는 거, 유가족.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소자도 특별히 더 보호하는 것 같지만 우선적인 기회를 주는 것은 연소자가 아니고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자, 이것도 쉬운 문제였고. 자, 다음 문제 계속 가겠습니다. 자, 87번 문제 보시면은, 자, 장애인 고용 촉진에서 뭐 장애인 고용 비율을 말하는 거죠. 자, 요거는 뭐 단순 암기상이니까, 자, 고용 비율에 대해서는 일단 18년도 이전까지는 뭐 1000분의 32, 0.032 이렇게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19년부터는 이게 0.02%더 올라갔죠. 그래서 1000분의 34 됐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현재니까 이건 당연히 현재 해당되는 1000분의 34 요거를 뽑으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뭐 단순 암기상이니까 기억은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 우리 다음 문제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자, 88번 보시면은, 자, 취업규칙상,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취업규칙은 93조부터 뭐 97조까지 있는데 판례 안 나오고 조문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문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취규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정한 계약이 있으면 당연히 취규가 계약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 계약 부분이 무효가 되겠죠. 그리고 무효가 된 부분은 취규가 그대로 들어가 버린다. 그게 1번이죠. 자, 이 경우에 무효로 된 부분은 취규에 정한 기준으로 따라가겠다. 왜냐하면 계약보다 취규가 상위 규정이니까.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자, 동법, 자,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93조입니다. 뒤에 취업규칙을 만든 다음에, 물론 만들 때는 93조에는 12가지 사항이 들어가야지 돼. 자, 그리고 그 내용을 노동부 장관한테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승인까지 받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냥 신고만 해주면 돼. 신고만. 됐죠? 다음에 세 번째, 자, 감급의 제재, 취규에서 감봉을 정할 때는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액수가 제한된다 그랬죠? 일단 기준은 평균 기준으로 하루치는 절반, 2분의 1. 그리고 1임금 지급기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10분의 1. 다 맞는 말이죠. 됐죠? 자, 넘어가시고. 다음에 작성 변경 절차. 자, 이렇게 신고한 취업규칙을, 자, 처음에 만들거나 중간에 바꿀 때는, 그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대표가 있으면 그 대표의 의견을 듣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진 않지만, 자,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지만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 자, 일단 다른 데는 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였죠. 그런데 얘만 근로자 그냥 과반수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안 나오는데 여러분한테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근로자 대표. 자, 이게 나오면은, 자, 원칙은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으면 그냥 과반수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자, 이게 대표입니다. 단, 이렇게 안 가는 예외가 있더라. 그게 뭐냐?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그리고 컨택법으로 가면, 자, 퇴직금 제도의 설정 변경. 요 두 가지 제도는, 자, 첫 번째,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 그때는 과반수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자가 아니고 그냥 근로자 한 명 한 명 있을 때 과반수 이렇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때, 그다음에 퇴직금 제도를 설정 변경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뭐 기출문제 다 보더라도 요거를 문제로 만든 건 없습니다. 혹시라도 얘는 왜 근로자 가봤습니까? 잘못된 게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근로자 대표를 구별해 놨습니다. 자, 그렇게 마시고, 그래서 원칙은 의견, 다만 단수해서 분리할 때는 동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9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관한 설명으로 뭐 틀린 것인데,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거는. 자, 첫 번째, 장애인이 누구냐? 장애인은 신체, 정신 장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장기간 걸쳐서 직업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인데, 이것들은 영이 따로 정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 지자체는 이런 장애인의 고용 촉진 등을 위해서
뒤에 뭐 사업주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 홍보 등등등 지속적으로 이걸 추진해야 돼. 누가? 국가나 지자체가.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것 때문에 채용, 승진, 정보라든가 교육훈련 이런 데서 차별하면 안 되는 거고, 오로지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금지. 자, 마지막, 그리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 자립 노력을 면제된다? 그러면 장애인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준다?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도 당연히 자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됐죠? 이거는 이 구체적인 법을 못 들어도 상식에서 보시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이거는. 자, 쉬우니까 넘어가시고, 다음에 90번으로 가겠습니다. 90번. 자, 이것도 쉬운 문제인데, 고평법상 내용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 자, 첫 번째 보시면, 장관은 남녀 고용 평등의 이행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따지면 자발적으로 하도록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에서 명예고용감독관을 만들어 둡니다. 이때 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직권으로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은 회사 내부 문제니까 노사가 협의를 통해서 정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직권으로 위촉한다? 안 돼, 이거는. 그죠? 그 회사 문제는, 그 회사의 구성원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장관이 개입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노사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자기들이 위촉한다는 거. 그래서 답은 1, 2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됐죠? 두 번째, 그리고 장관은 차별 등등등 이런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 단체가 있으면 당연히 비용 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원이 가능해.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사업주는 임금 승진 등의 사항에 관해서 고충을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때는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고충 처리니까 이건 노사협의입니다. 원래 이거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정진에 관한 법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의 뭐 의결사항, 승인사항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쨌든 이런 건차법에 따른 노사협의회 여기서 고충 처리 위반안 등 자율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에 이 법과 관련해서 분쟁 해결은 이거는 30조에 따라서 모든 내용들은 다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차별받았습니다, 성희롱 당했습니다 라고 주장만 하면은 사용자가 이거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입니다, 이거 성희롱 아닙니다, 사업주가 다 부담해야지 돼. 됐죠?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어렵거나 그런 지문은 아니죠, 이것도. 자, 넘어가시고, 다음에 91번인데 요거는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상식에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자, 우리나라 국민들에 관한 고용정책의 기본법입니다. 자, 고용정책이니까 우리가 굳이 외국인에 관해서까지 신경 쓸 필요 없겠지. 우리나라 내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 내용을 만들 때, 이때 이 고용정책 심의회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전문심의상, 심의기구, 이때 전문위원회가 아닌 것은 상식에 보시면 돼.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을 위한 이런 전문위원회는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됐죠? 뭐 별거 없죠?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만 아시면 되는 문제다, 이것도. 자, 넘어가셔서 다음에 92번. 자, 이것도 상식 문제죠. 자, 다음 문제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노동 3권 여기 있는데, 자, 우리 헌법 33조를 보시면은, 근로자가, 주체는 모든 국민이 아니고 국민 중에서 근로자입니다. 자, 그리고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입니다. 근로조건의 향상. 즉, 정치적 목적이 아니고 자기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방식은 자기들끼리 자주적입니다. 자주적으로. 뭘 가지느냐? 근로 3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근로 3권이 뭐다? 단단단이 아니고 단단단. 단결권, 교섭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자, 헌법에서 보장되는 노동 3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자, 준법 투쟁을 크게 봤을 때 이거는 쟁의 행위로, 근로자들의 쟁의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준법 투쟁, 즉 법을 지키며 투쟁하는 거. 자, 이것도 쟁의 행위, 즉 단체 행동권에 포함된 거 봅니다. 됐죠? 다음에, 자, 임금 인상을 위한 단체 교섭 요구, 요거는 단체 교섭권에 들어가겠죠. 됐죠? 다음에 노동조합이 들어가는 거, 이것은 단결권입니다. 근데 직장 폐쇄는, 요거는 우리 노조법 46조에 따라서, 자, 노사 균형이 깨지면은, 원래는 근로자 힘은 약하고 사용자 힘은 세죠. 그러니까 대등한 당사자가 돼서 근로조건에서 자율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자 너네 모여. 자, 모여서 단체 만들어. 이게 노조입니다. 그래서 단결권. 모였으면 교섭을 요구해. 단체 교섭권. 안 들어줘. 파업해. 단체 행동권입니다. 그런데, 자, 이게 잘못돼가지고 노조가 힘이 너무 세져 버렸어. 그러면은, 자, 단결권을 통해 가지고 힘의 균형을 만들라고 인정했는데 오히려 노조가 힘이 더 세지더라. 그때는 이 힘의 균형을, 자, 요거를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수준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자한테 인증되는 게 뭐냐? 그게 직장 폐쇄입니다. 됐죠? 즉 노조가 파업하면 그 이후에 사용자가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하기 위해 사는 거, 이게 직장 폐쇄입니다. 그러면 사업장에 남아있는 근로자 다 내보내고 임금도 줄 필요 없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들의 노동 상권에는 직장 폐쇄 이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폐쇄는 근로자께 아니고 사용자가 이거는. 됐죠? 뭐 세부적인 내용은 노조법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시험 보면 거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 이거는. 자, 다음에 뭐 상식 하나 봅시다. 또 자, 파견법상 파견 사업 하려면 허가 받았다 그러죠. 허가. 그럼 허가 기간 몇 년이냐? 3년 당연히. 됐죠? 뭐 대부분 다 3년입니다. 임기 3년, 임금을 소멸 시효 3년, 서류 보관 3년, 다 3년이야. 그렇기 때문에 파견 사업도 허가 기간은 3년에 불과하다. 뭐 상식에서 이것도 좀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94번 보시면은 자, 고용보험법에서는 너네 빨리 취업해 라고 해서 취업 촉진 수당을 주고 있죠. 취업 촉진 수당. 자, 너네 실업급여 받아먹고 놀지 말고 빨리 취업해. 대신에 빨리 취업하면은 실업급여에 보험가는 우리 혜택을 줄게. 자, 그게 뭐냐? 요 네 가지입니다. 자, 광주에 가면은 조직이 있더라. 이게 광주 조직. 됐죠? 첫 번째, 광역구직활동비. 지방으로 면접 가면은 저 교통비 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주는 이주비. 그리고 취업해서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뭐 이주비도 줍니다. 이사비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조는, 그리고 빨리 취업하면은 실업급여 없는 대신에 조기 재취업 수당 줄게. 요게 줍니다. 그 다음에 자, 직은 요거는 요거는 구직급여. 이렇게 되면 구직급여 아니지. 광주 조직인데 요거는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정답 얘기하려다가 헷갈렸는데, 자, 그래서 광주 조직 요 네 가지가 취업 촉진 수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직급여는 자, 이건 뭐 실업급여로 빠지는 거니까 당연히 빨리 취업한다고 주는 건 아니지, 이거는.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95번 보시면은 자, 직업안정법상 유료 직업 소개 사업 하려면은 일정한 설비를 갖춰야 돼. 근데 그 설비, 사업장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그냥 상식에서 봐두십시오. 적어도 1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사무실이 있어야지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거는 간단하게 봐두시고. 자, 다음에 96번. 자, 건기법상 용어 설명 잘못된 것인데 이것도 상식 문제죠. 자, 첫 번째. 근로자는, 건기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종속하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 종료 불문하고, 그래서 뭐 상용, 일용 뭐 상관없고 임금 목적으로 반드시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됐죠? 네, 두 번째, 그리고 근로계약은 자, 노동력 줄 테니까 돈 줘라 이겁니다. 첫 번째, 근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임금 지급하겠다. 요 둘만 있으면 근로계약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근로는 뭐냐? 노동은 뭐냐? 자, 노동은 밑에 보시면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자, 정신 노동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저 사무직도 근로자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잘못됐고. 다음 마지막, 그리고 임금은 두 가지죠. 사용자가 근로 때문에 주는 돈이면은 명칭 불문하고 딱 임금입니다. 됐죠? 이것도 한 번 정도 설명만 들으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식 수준의 지문들입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서 97번. 자, 영세사업장 문제죠. 그래서 4명이 안 되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그래서 영세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돈과 관련되는 것들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휴업 수당이라든가, 다음에 연차 유급휴가 같은 것들, 왜냐면 연차 수당을 줘야 되니까, 다음에 뭐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 임금들, 자, 이런 것들은 돈이니까 영세사업장이 적용 안 합니다. 됐죠?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해고를 제한하는 해고 제한의 법리. 자, 해고 제한 법리가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자,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고, 그리고 해고하더라도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도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6조에 나오는 예고제도, 이거는 영세하다고 해준다 그랬죠. 자, 이게 보시면은 자,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니까 돈과 관련되는 것들 아니면 해고 제한 법리들 찾으면 됩니다. 쭉 보시면은 저기 자, 경영상 이유로 인한 뭐 해고 제한, 요거는 해고 제한 법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야, 건법청산 돈 문제 아니냐? 근데 원칙적인 돈 문제는 이런 자, 일하는 거에 대해서 주는 돈, 이게 배제되는 거고, 자, 건법청산은 36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은 14일 내 모든 거 다 돌려주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영세하더라도 내 물건은 다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추가적인 금전 지급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됐죠? 자, 그렇게 푸시면 되겠다. 이거는. 자, 넘어가시고 다음에 98번. 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뭐 직업능력개발 훈련입니다. 훈련할 때 훈련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웬만하면은 기본 원칙은 내용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답이 되는 내용만 보고 이거 외우기 위해서 덤비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보시면 근로자들의 고용을 안정을 촉진하고 그다음에 평등의 정진을 위해서 실시돼야 된다. 자, 이것은 근로자들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거니까 평등 문제는 아니지 그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쉽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훈련이니까 민간 자율 최대한 존중해주라. 자, 모든 근로자한테 평등한 기회 주라. 다음에 개인의 희망 등을 반영해주라. 당연하겠죠 이것들은. 그래서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굳이 이거 해설에 있는 기본 논리에 관한 내용들을 다 외우게 덤비지 마십시오 이거는. 자, 다음에 99번 파견법 개념정의죠. 뭐 이것도 뭐 많이 나왔던 것들인데, 자, 용어 정의 관련해서 파견법 용어 잘못된 거. 자, 첫 번째, 근로자 파견은 근로자를 채용해서 다른 사업장에 보내는 거죠. 즉, 근로자를 채용했다, 나는 파견 사업주. 근로자를 받았다, 사용 사업주입니다. 됐죠? 그래서 보시면, 자, 파견이라는 것은 파견 사업주가, 자, 파견을 보내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한 다음에 그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내 근로자입니다. 유지하면서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사용 사업주한테 근로자를 보내는 거. 이게 근로자 파견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파견 사업주. 그다음에 파견 계약에 따라서 근로를 받는 사람은 사용 사업주. 즉 파견을 보내는 사업주, 그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자, 파견 계약이라는 것은 근로자 보내줘, 내가 받을게. 자, 이건 당연히 사용자끼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파견 사업주랑 파견 근로자가 아니고 여기 나오는 사용 사업주 간의 계약입니다. 됐죠? 이게 잘못됐죠. 다음에 자, 파견 사업주는 당연히 파견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그다음에 사용 사업주는 파견받아서 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식적인 국어 문제입니다. 그냥.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 근로기준법 우선 재고용. 자, 24조에 따라서 정리해고하면은 일정 기간 내에는 25조에 따라서 이 정리해고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먼저 고용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현재는 고용 의무입니다. 옛날의 노력인데 이때 이 고용 의무 관련해서 오는 것은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경영상 해고와 징계 해고를 당한 근로자한테 적용된다? 아닙니다. 자, 이것은 근로자 잘못이 없이, 자, 이거는 경영상 해고. 자, 이거를 당한 근로자를 회사가 좋아졌기 때문에 다시 데려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 해고에 대한 23조. 자, 요거는 의무 재고용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1번 틀렸고. 네, 두 번째, 사용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했던 업무를 다른 업무에 담당했던 업무를 다른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영업직에 있었는데 이 사람을 정리해고했습니다. 그런데 3년 내 영업직이 아니고 만약에 행정직 근로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근로자를 채용해야 되느냐? 채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해고 당시에 담당했던 업무랑 동일한 업무를 할 근로자를 뽑을 때 그때만 이 근로자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다른 업무할 때는 요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고. 다음에 세 번째, 해고된 날로부터 날짜 3년 내 채용할 경우에 자,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즉 3년 지나면 이 사람 뽑을 필요 없어. 됐죠? 마지막, 해고된 근로자 의사에 관계없는 게 아니고 이 근로자 원할 때만. 왜냐면 퇴사했는데 너 무조건 들어와라. 이게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의사 관계없이가 아니고 이 사람 의사에 따라서 채용할지 말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면 무조건 채용해줘야 돼. 됐죠? 자, 이렇게 풀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쭉 풀면 알겠지만 지문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내용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옛날 문제도 풀긴 푸는데 최근 문제 중심으로 많이 암기하십시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가서 2016년도 1급 기출문제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